안녕하세요. 지스트 이흥로 교수입니다. 탈세계화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밀턴 프리드만은 앞으로 이캐시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현금처럼 이캐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캐시의 특징은 이렇게 건네주었을 때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트레이스가, 즉 기록이 남지 않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가 되면 이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머니 런더링을 하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도 이제 좋은 활용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캐시가 나왔을 때 인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있은 후에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만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마치 그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그 이캐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캐시 같은 거를 인터넷상에서 작동하게 만들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로 문자로 혹은 파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지불 문제를 사토시 나카모토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현금 같은 거래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그 내가 누군가한테 화폐를 건네줬을 때 트레이스가 안 남게, 기록이 안 남게 하는 그런 것들은 크립토그래피, 즉 암호학적으로 공개키, 그 다음에 이제 비밀키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런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빌이 한국에 있는 철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다란 자산급 거래를 할 때에는 이제 국제적인 영역에서 뭐 1억 혹은 뭐 10억에 해당되는 비트코인도 곧바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통화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추구했던 것이 마치 이 비트코인이 금처럼 작동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비트코인도 이제 작업증명이라는 방식을 하게 해서 이 작업증명이 붙은 블록은 쉽게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써서 블록에다 축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 네트워크가 국가나 은행 같은 신라기관의 중개가 없이도 이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고 또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국가적인 글로벌 화폐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한 돈 혹은 정직한 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돈은 이제 그 오스트리안 이코노믹스,
에서 추구하는 개념인데요. 프레드릭 하야크라는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경제학자가 이제 말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 국가가 화폐를 임의로 발행하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한다, 전쟁이 터졌다든지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마음껏 찍어내서 사회에다가 뿌리고, 그 뿌려진 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 에너지나 식량 같은 이런 필수재 가격이 뛰어오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가 또 이자율을 높이거나 해서 화폐를 다시 걷어들이게 될 때에는 또 서민들이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던 재산을 이제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난다라고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드릭 하야크가 2개의 책을 썼는데, 이 화폐에 관해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Denationalization of Money, 정부로부터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Road to Serfdom, 그 나라의 국가의 국민들이 노예의 길에 이르게 된다.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예크는 이런 말을 그의 저서 Denationalization of Money에 남겼습니다. I am more convinced than ever that if we ever again are going to have sound money, it will not come from government. It will be issued by private enterprise. 즉, 우리가 견고한 돈을 다시 갖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는 모노폴리이기 때문에 화폐 서비스를 개량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예크는 민간 기업에서 경쟁적으로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화폐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화폐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크립토 영역에서 보고 있는 화폐 전쟁, 서로 경쟁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5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제 예견하기를 2027년까지 월드 GDP의 10%가 암호화폐로 저장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월드 GDP가 뭐 거의 100조 정도 되니까 10%면 10조 US 달러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암호화폐 시총이 1조 US 달러니까 앞으로 5년간 10배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예견했던 대로 암호화폐 시총이 앞으로 5년간 10배 성장한다고 하면 과연 비트코인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자산의 미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인데요. 지금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그러면 세계 정세를 봐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탈세계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란 거는 1945년 이후에 종전이 된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미국이 슈퍼파워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때 당시 월드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의 많은 양을 미국에서 보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에 태환을 해서 1온스의 금이 35 US 달러다라고 이렇게 태깅이 되어 있었고, 전 세계 44개 연합국 통화 장관들이 금융회의를 통해서 브레튼-우즈에서 이제 체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주요국의 통화가 모두 금에 패깅되어 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트리핀스 딜레마라고 해서 미국은 기축통화국인데 이 통화를 전 세계에다가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적자 재정국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는 미국 바깥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미국 밖에서는 물건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닉슨이 금태안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71년에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이렇게 했더니 이 화폐 발행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국가가 재정 정책 혹은 통화 정책을 피워서 복지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인권을 높여준다라든지 이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의 후퇴는 92년 이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매우 심화가 되었습니다. 주요국이 고령화가 됐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빚의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 산업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들이 이런 제조업들이 오프쇼어링해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닉슨이 금태환을 금지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이 사회에 공급되면서 부동산법을, 주식법을 이런 것들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세계화로 해서 이제 중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신흥국들이 굉장히 커졌고 미국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경찰 역할도 예전보다는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력으로 무역로를 이제 약소국의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19세기 말 시대로 이제 회귀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탈세계화가 코로나19 이후로 매우 심화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필품이나 의료기기 공급도 이제 부족하다.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없더라. 공급망이 단절이 되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더라, 미국 내에서. 이런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제조업을 회귀하자, 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것에 너무 의존도를 높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첨단 제품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제품의 경우에는 투명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우호국 위주로 가져가자. 그래서 우호국 위주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만들어서 재편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의 경제 동향은, 최근 동향은 왜 화폐의 탈국가성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금리를 낮추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해서 달러를 계속해서 풀어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그렇게 대응을 했고, 코로나 때도 그렇게 대응을 해서 돈을 풀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마구 풀어서 위축된 경기를 바로바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화폐가 대량으로 공급되니까 하이에크가 예견했던 대로 전 세계는 이제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필수재인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보호무역의 확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급격한 문제가 이제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 연준이 취하는 정책은 40년 만에 물가가 폭등하자 이제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올해 초가 되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연준 기준 이자율이 0%였었는데
금리를 3월부터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9월 달이 되니까 3.25%까지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연준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렸을 때는 이제 기초 체력이 취약한 신흥 약소국부터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게 우리가 경험했던 IMF라든지 80년대 남미 외채 위기, 90년대 동아시아 외환 위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약소국 나라에서 폭락한 자산을 월가의 자본가들이 이제 들어와서 헐값에 사들여 경기 회복기에 이제 되팔게 되면은 엄청난 차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디지털 전환은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급이 끊기지도 않을 것이고 비우호국인 경우에도 인터넷을 끊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왜냐하면 시장의 확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없앨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혁신적인 국가여서 혁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혁신성을 살려가지고 오히려 국가 간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축통화국 지위를 또 포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에서 누가 패권국이 될까라는 것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패권을 잡을까? 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전 세계의 군사력이 최고이며 교육 능력이 제일 좋고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역할이 불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US 달러가 계속해서 공급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그 가치가 하락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부자나 은퇴자, 근로자들, 중산층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근로를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은퇴자의 경우에는 과연 미국 국채를 사서 안정된 수입을 가져가려고 할까? 아니면 비트코인 같이 한정된 자산, 즉 국가가 찍어내지 못하는 자산을 가지고 은퇴를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 화폐는 더 가치가 달러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저축의 수단으로 뭘 찾을 것인가? 비트코인을 할 것인가? 미국 국채를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분쟁 중에 있는 국가의 주민들, 근거지를 타국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세계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가 블록화가 되겠죠. 그러면 블록화된 경제 속에서 각 국가들은 고립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고립됐을 때는 비용이 비싸지거든요. 인플레가 내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고 가치 사슬이 좁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건값과 서비스 값이 비싸지겠죠. 그러면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이 인류가 서로 상품을 교류하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교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블록화된 경제 속에서 통용할 수 있는 글로벌 머니는 뭐가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매우 큰 혁신을 만들어냈죠. 비트코인은 견고한 돈, 이더리움은 탈중앙 금융, NFT, 메타버스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 세계적인 블록체인에서조차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것과
그다음에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전에도 많은 알트코인에서 시도했던 방법이고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새로운 에러 코렉션 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글로벌 블록체인을 런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POW의 장점을 계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POW의 장점은 뭐냐면 합의에 이르는데 서로 이 컴퓨터 노드들이 교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장점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수천만 대의 컴퓨터가 모여서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점을 포기하고 포스로 갔기 때문에 이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도 이제 모자란 점이 있는데 탈중앙성을 확보하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좀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Verifiable Computation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95% 이상 절약하면서도 비트코인 POW의 장점을 계승하는 이제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알고리즘은 부호 이론에 기초한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내성과 그다음에 에이직 저항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화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계획은 내년 초에 저희가 만든 VC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더리움에다가 적용해서 이더리움을 하드포크한 메인넷을 런칭하고 또 비트코인에도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린 비트코인이라는 메인넷을 만들어서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전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운드머니, 건전한 글로벌 화폐의 개발과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줬을 때 하이에크가 말했던 그 사운드머니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돼서 세계의 인류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을 할 때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는 미래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이제 확보하는데 저희 연구 결과가 크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